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과학고 입시의 진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어떤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최근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어떤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지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고민이 내 아이 실력으로 과학고를 지망해도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내 아이는 평범하니까 그냥 일반고나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과학고에 가자니 내신도 불리하고 애초에 선행학습이나 수학 올림피아드 같은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지원은 생각도 못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명확하게 제 아들이 중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답을 딱 내려드릴 텐데요. 오늘 답변 딱 적어 놓으시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준비에만 집중하신다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평범한 아이라도 과학을 좋아하면 과학고에 가라. 이게 제 답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쩌면 학부모님들께서 놓치고 계실지도 모를 과학고 입시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AI로 과학하기입니다. 요즘은 수학 올림피아드보다 AI를 활용한 탐구가 더 주목받고 있어요. 아이가 직접 데이터를 모으고 AI의 도움을 받아 분석하면 수학을 잘 못해도 과학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둘째, 숫자로 말하기입니다. 내신이 좀 부족해도 역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숫자로 된 데이터예요. 물이 더러워 보여요 보다는 물의 탁도가 45 NTU로 측정됐어요 처럼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셋째, 이야기가 있는 탐구입니다. 여러 대회에 각각 다른 주제로 참가하는 것보다 하나의 주제를 계속 발전시키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하천 오염에서 시작해 생물 다양성 변화까지 연결되는 탐구는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제 중1 성적이 반에서 12등이었던 학생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평범한 중학생이었지만 과학고에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학생의 탐구 여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에는요, 이 학생이 뉴스에서 미세먼지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간단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사서 집 앞이랑 학교 앞이랑 공원에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2학기에는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만 측정해서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2달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패턴은 보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죠.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게 분석이 메모장으로는 어려워서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정확한 NBL 측정 장치, 그리고 분석 프로그램, 이거를 활용하게 된 거죠. 겨울 방학에는 이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AI 분석을 시도했어요. 무료 프로그램이지만 요즘 점점 새로운 기술이 출시되고 있잖아요. 상당한 고급 분석까지도 가능해졌어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었죠. 중학교 3학년 1학기에는 이 탐구를 바탕으로 간단한 미세먼지 알림 앱도 만들었어요. 유튜브로 기초를 배우긴 했지만 사실 실제로 작동하는 앱 완성하는 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죠.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작에서 출발했지만 핵심적인 순간에 전문가의 도움과 적절한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고에 합격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주요 과학고 5곳, 약 320명에 대한 자체 표본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요, 과학고 입시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죠. 내신의 최상위권 합격자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탐구활동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 중에서 내신 B등급 이하 합격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과학고 전문 K입시학원에서 진행한 최근 3년간 과학고 합격생 표본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특히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과학
탐구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죠. 한 교육청 산하 영재교육원 지도교사께서는 최근 과학고 입시에서는 단순 암기력보다 실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학생들이 더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성적보다 탐구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과학고 입시는 결국 탐구활동, 내신, 지필고사 이 세 가지인데 실제 입시 결과를 보면 내신 성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탐구 활동으로 역전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수학 올림피아드 실적은 생기부, 자소서, 추천서 어디에도 적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는 절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수학 올림피아드에 시간을 쏟느냐, 탐구 활동에 도전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작년에 과학계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모두 AI 관련 연구가 수상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수학 공식이나 계산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AI에게 데이터를 분석시키고 패턴을 찾아내게 하고 결론을 도출하게 한 연구들이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과학고 입학 사정관들도 이런 변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과학고 입학처장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전통적인 수학 풀이 능력보다 AI 툴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이 미래 과학자에게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에게 맞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AI가 노벨상 땄다? AI가 대중화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대체 평범한 중학생 엄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평범한 여러분의 아이도 과학고 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AI는 아무 데이터나 막 던져준다고 똑똑해지지 않아요. 좋은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 이걸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좋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작은 실험 하나에도 정성을 들이고 실험 과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기록하는 아이들이요. 좋은 소식은 이런 AI 기반 과학 탐구가 비싼 장비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저렴한 온도 센서나 심지어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만으로도 충분히 양질의 실험을 진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과학고에 합격한 학생들의 초기 탐구를 분석해보면 지역별 미세한 지진파를 측정하거나 다이소 온도계로 도시 열섬 현상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웹캠으로 식물 성장 타임랩스를 촬영하고 분석하는 등의 저비용 기초 실험으로 시작해서 점차 심화 탐구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물론 더 심화된 연구를 위해서는 전문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저희 연구소에서는 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인 탐구를 넘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학고 면접에서도 평가 기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AI를 개발하는 능력보다 AI를 활용해서 과학을 얼마나 깊게 탐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최근 3년간 과학고 면접관으로 참여한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분석해보면 이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나요? 왜 이런 방법으로 분석했나요? 이 결과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같은 질문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단순히 문제풀이 과정을 묻는 전통적인 면접 질문의 비중은 약 40%에서 20%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과학고에 합격한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분석해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이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7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먼저 기본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독창적인 주제 선정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 실험이 아니라 자신만의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둘째는 정량적 데이터 수집입니다. 주관적인 관찰이 아니라 숫자로 된 데이터를 모아야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셋째는 명확한 결론 도출이에요. 실험을 했으면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실생활 응용 가능성이에요. 이 연구가 실제로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에 최근에는 트렌디한 3가지 요소가 추가되었어요. 바로 AI 활용 분석, 로봇 활용 측정,
그리고 국제협력 연구 경험입니다. 물론 이 7가지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어요. 4가지 이상만 충족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AI 활용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음은 실제로 상위 30% 이내의 평범한 성적의 학생들이 과학고에 합격한 탐구 주제입니다. 집안 미세먼지 측정과 AI 예측 모델을 개발을 위해 다이소 센서와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했거나 지역 하천 수질 데이터 수집 및 오염원 역추적을 위해 간단한 수질 테스트 키트를 활용했거나 학교 급식 잔반량 패턴 분석과 메뉴 최적화를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와 이미지 인식 AI를 활용했거나 청소년 수면 패턴과 학업 성취도 상관관계를 위해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복잡한 수학이나 고가 장비가 아닌 창의적인 탐구 주제와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든 탐구 프로젝트에 성공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한 방법을 전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범한 학생도 과학고에 갈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탐구 주제 선정 및 정보 수집입니다. 1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일상 속의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질문을 찾고 관련 기초 논문 3개에서 5개를 요약 정리하고 주변에서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좁혀야 합니다. 2단계는 실험 계획 및 장치 준비입니다.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다이소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장치를 찾고 데이터 수집 방법을 설계하고 예상 결과와 가설을 수립합니다. 3단계는 데이터 수집 및 기록입니다. 2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엑셀에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 경향을 확인하고 방법을 보완합니다. 4단계는 AI 활용 데이터 분석입니다.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챗GPT 등 AI 도구 활용법을 익히고 데이터 패턴을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고 시각화 자료를 작성합니다. 5단계는 결과 정리 및 발표 준비입니다.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연구 진행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정리하고 핵심 발견사항 3가지를 명확히 도출하고 실생활 응용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이 로드맵은 특별한 선행학습이나 고가 장비 없이 평범한 학생도 6에서 8개월 동안 집중하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탐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한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실험 주제를 정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물론 평소 하고 싶어 하는 실험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주제가 매우 좋은 주제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아이는 보통 실험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슨 실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도 뾰족한 수가 안 나오시는 거죠. 하루 하나씩만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실에서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아이에게 알려주시기만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계 최고의 3대 과학 저널 네이처, 사이언스, 셀에는 인터넷 접속만 된다면 누구나 무료로 읽을 수 있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 사실 그 대단한 세계 최정상 명문대학 연구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가볼 수는 없지만 그 논문을 읽으면 사실 가서 본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이 무슨 네이처 논문을 읽냐 하실 수 있는데 무료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쉽게 논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최신 논문을 읽다 보면 아이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와요. 이 연구는 되게 흥미롭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평범한 아이의 비범한 실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실험 주제가 선정되면 실험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센서를 실험 장치에 포함시키세요. 다이소에 파는 온습도계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MBL이라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전국의 학교 과학실을 이렇게 현대화시키는 지능형 과학실 온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MBL 장치를 판매하는 회사들이겠죠. 버니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MBL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예요. 화학 실험에 관련된 장비가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파스코라는 회사도 미국에서 오래된 MBL 제조업체인데요. 물리 실험에 관련된 장비를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플로우 스튜디오라는 국내 스타트업은요, 실험 주제에 맞춤형 MBL을 제작해주는 독보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MBL 제조업체들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가장 좋은 곳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상상한 딱 그 실험 장치를 안 팔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센서를 찾으셔야 합니다. 에이다프룻, 스파크펀 이런 미국 제조사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최신 센서 칩들을 접목해서 센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 가셔서 신제품을 보시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센서가 다 있거든요. 이런 데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센서만 구해다 주면은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로 스스로 코딩을 하고 연결을 해서 실험 장치를 스스로 구성하는 아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아이는 절대로 스스로 실험 장치를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크몬과 같은 사이트에 가셔서 아두이노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채팅으로 문의를 해보세요. 이런 센서를 아두이노에 연결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면 금액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실험 장치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험 장치를 구성하다 보면요, 세상에는 없는 어떤 맞춤형 부품이 필요해질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간혹 스스로 3D 설계를 배워서 또 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거나 심지어 선반 밀링을 해서 만드는 아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아이는 절대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몬과 같은 사이트에 가셔서 3D 프린트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3D 프린팅 형상을 설계 파일을 만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금속 부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일단 설계 파일만 전문가한테 받고요. JLC PCB라고 하는 중국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으로 보내면 금속 3D 프린팅도 가능하고 선반 밀링 부품 다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실험 장치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험 장치를 만들면서 타겟이 되는 대회나 입시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그 프로젝트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서류가 요구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약문, 연구계획서, 결과 보고서, 포스터 등이 될 수 있어요. 간혹 아이가 스스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출 서류를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아이는 절대로 스스로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제출 서류가 무엇인지 찾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찾아주셔야 해요. 간혹 아이가 스스로 그 서류를 매일매일 성실히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아이는 절대로 스스로 그 서류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를 30등분으로 쪼개보세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완성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조금씩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씩 아이에게 쓰게 하세요. 오늘은 서론의 첫 문단, 내일은 두 번째 문단, 이런 식으로요. 간혹 백지 상태에서 척척 이런 글들을 써내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아이는 절대로 백지 상태에서는 글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작년에 높은 상을 땄던 수상작이나 보고서, 논문에 같은 챕터의 글들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참고 글을, 구조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혹 스스로 이렇게 작년 수상작을 찾아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아이는 절대로 스스로 이런 글들을 참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찾아서 조각조각 조금씩 나눠서 제공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진행하면서 탐구 일지는 학생 손으로 매일매일 작성해야 돼요. 실험을 하지 않는 날에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등의 활동을 기록하는 거죠. 이 일지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시각 자료도 중요해요. 매주 하나씩만
실험 장치 사진, 실험 재료 사진, 실험 과정 사진, 실험 설계도, 데이터 그래프 등 시각적 자료를 만들면 돼요. 간혹 아이가 만든 시각 자료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고 한눈에 내용이 싹 정리되는 자료를 만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아이는 절대로 그렇게 깔끔한 시각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사진 또는 그래프 등에 표지판을 달아보는 작업을 꼭 하세요. 사진만 덜렁 넣지 말고 그 사진에서 어느 부분에 강조를 하고 싶고 또 뭐라고 표지판을 달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순서로 시각 자료를 배치할지도 정해보세요. 이때 앞서 주제 선정에서 참고했던 논문 있죠. 그 논문에 어떤 시각 자료를 어떻게 구성했고 어떤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작업을 하다 보면요, 서류가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 수백 가지 다른 대회와 입시와 요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서류로 진행되고요. 서류는 결국에 글과 그림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이렇게 모은 글과 그림을 프로젝트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포맷에 맞게 맞춰서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글 파일 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아이는 절대로 스스로 그런 포맷에 맞춘 깔끔한 제출용 서류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크몬 같은 사이트에 가셔서 보고서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보고서 포맷이랑 글 교정 봐주시는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돈을 주고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연구도 프로젝트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필수예요. 최종 마감일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각 단계별 마감일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간혹 아이가 스스로 그 마감일을 캘린더에 기록해놓고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아이는 절대로 그 마감일을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D-Day 앱을 설치해서 수시로 아이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리마인드 해줘야 돼요. 결국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프로젝트 관리하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평범한 아이도 과학고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학고 가서 내신이 안 나오면 대입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과학고 학생들은 내신보다는 전공 적합성, 탐구력,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일반고에서 내신 1등급을 받는 것보다 과학고에서 실제 연구 경험을 쌓는 것이 최상위권 대학 진학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고 학생들은 실제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등 다양한 전형을 통해서 대입에 성공합니다. 내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형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거는 누군가는 비참해지고 누군가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때라는 거죠. 지금 전통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허들을 넘어야 해요. 우리 아이의 성적이 다른 아이보다 월등히 높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저성장에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AI와 로봇의 발전이 생각보다 느려야 해요. 일단 높은 성적 따는 것부터가 힘들고요. 그 바늘 구멍을 뚫는다고 하더라도 저성장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수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 일자리를 차지를 해도 평생을 AI와 로봇에 대체될까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학고를 꼭 가야 하는 건 아니네, 그냥 일반고 가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위험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AI 로봇과 우리 아이가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 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AI와 로봇이 일해주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더 이상 지식 노동자가 아니라 지식 소유자 계급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구조 말이죠. 그 시작으로 과학고 진학이 일반고 진학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세 가지 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탐구 노트 시작하기입니다. 아이와 함께 노트를 준비하시고요. 매일 관심 있는 과학 현상 하나씩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둘째, 일상 속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 안팎의 온도나 습도 이런 것처럼 간단한 데이터를 일주일간 수집해 보세요. 셋째, 논문 읽기입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런 논문을 아이와 함께 주 1회 읽고 토론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탐구 역량은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실제로 과학고 입시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님들의 평가 기준을 분석해보면요,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거든요. 최근 3년간 면접 평가 기준이 지식 측정에서 탐구 과정 평가로, 문제풀이에서 문제 발견 능력으로, 암기력 검증에서 창의적 해결 방안으로 바뀌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수학적 능력 테스트의 비중이 감소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실제 문제 해결 역량 평가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선행학습을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죠. 과학고에 합격한 학생들의 실제 탐구 활동을 분석해보면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일상에서 출발한 주제, 즉 흔한 현상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꾸준한 데이터 수집, 최소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적 심화 발전, 초기 관찰에서는 가설 설정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리고 또 응용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 문제 해결,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문제 해결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은 단순히 고난이도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보다 과학적 사고, 그리고 탐구 역량에 중점을 둔 것이죠. 과학고 준비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죠. 첫째는 단발성 대회 참가입니다. 연결성 없는 여러 대회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깊게 탐구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둘째는 과도한 선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에 지나치게 시간을 쏟다 보니까 정작 탐구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는 실험 결과 위조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면접에서 반드시 들통납니다. 그리고 그거 걸리면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특히 이 세 번째 함정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과학고 면접관들은 학생들의 데이터가 너무 완벽하면은 의심하고 검증 질문을 날카롭게 던지는 거죠. 아이가 과학고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간단한 자가 진단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속적 관심이 있나요? 한 가지 주제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록 습관이 있나요? 자신의 생각이나 발견을 자발적으로 기록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질문 습관이 있나요?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패 내성이 있나요? 실패나 오류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료 수집 능력이 있나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중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탐구 역량을 더 발전시킬 좋은 잠재력이 있는 거죠. 이런 잠재력이 발견된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주간 탐구 시간을 배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주 토요일 오전 2시간 탐구 시간으로 정하고 아이와 함께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 보세요. 탐구 다이어리를 시작해 보세요. 매일 저녁 5분씩 아이가 발견한 흥미로운 현상이나 질문을 기록하는 습관을 형성해 보세요. 식사 시간에 한 가지씩 최신 과학 뉴스라든지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이제 정리할게요. 엄마 입장에서 도와줄 일은 아이가 양질의 과학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억지로 수학 올림피아드라든지 코딩 학원 준비하는 일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모든 과정, 실험 주제 선정부터 장비 구매, 전문가 섭외, 서류 작성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크몽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찾고 여기저기 부품을 구하고 마감일을 챙기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시죠? 김재유 영재연구소는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 업체와 전문가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저희가 아이의 탐구활동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립니다. 첫째, 아이에게 꼭 맞는 탐구 주제를 최신 과학 트렌드에 맞춰 선정해 드립니다. 평범한 주제가 아닌 면접관의 눈길을 사로잡을 창의적인 주제를 제안해 드립니다. 둘째, 맞춤형 실험 장치를 직접 제작해 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부품을 조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고품질 장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수집부터 AI 분석, 서류 작성까지 모든 단계를 전문적으로 지도해 드립니다.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고 무료로 실험 주제도 읽어보시고 어떤 실험 장치가 제공되는지 사진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저는 실험 물리학자로서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영국 소유의 실험시설을 방문해서 실험장치를 빌려서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참 서럽더라고요. 실험시설 이름이 다이아몬드예요. 이름조차도 비싸 보이죠. 대한민국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가서 빌려 쓰는 입장이 되니까 서럽더라고요. 거기 관리하는 매니저가 오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웃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서 단 몇 시간이라도 조금 더 쓰게 해줄까 싶어서요. 그런데 대한민국 학생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수천만 원 실험 장비도 사용 가능한데 어떤 학생들은 그런 거 꿈도 못 꾸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실험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 서러움을 직접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실험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과학고 입시의 숨겨진 전략과 실전 탐구 활동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채널이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막 유튜브 메인 화면에 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내 아이 과학고 합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